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손지규 선임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이 각국과 관세 협상에 돌입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이 부분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새벽에 네. 했고 역시 트럼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일본하고 우리하고 조금 뭐랄까 좀 이런 보는 게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요.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회담 끝나고 나서 아주 매우 성공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미국 입장에서 그렇다는 그렇죠.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최상목 부총리는 자동차 쪽에 논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사실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가 수출하는 자동차의 49%가 미국에 가니까 네. 자동차 관세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죠. 그리고 이제 로이터가 조금 방금 보도한 건 보니까요. 네. 미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아주 집중적으로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6월 초쯤에서 그러니까 6월 2일이라는 날짜까지도 지금 예상이 되는데 알래스카에서 이른바 알래스카 LNG 정상회담을 모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우리나라, 일본, 대만 그리고 지금 또 로이터 보도를 보면은 한 2주 사이에 그걸 앞두고 태국하고 우리나라 관리들이 거기를 직접 가서 여러 가지를 보는 모양인데 이제 미국이 원하는 거는 그때 특히 우리나라, 일본, 대만 같은 데서 확실하게 투자 얘기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것 같습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 쪽에 좀 미국은 신경을 쓸 것이라는 건 좀 예상했는데 아주 네.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네. 로이터가 이제 뉴욕 타임스도 보도를 했고요. 질문을 하니까 백악관 쪽에서는 즉각 답변을 안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고 지금 보면 로이터는 또 베센트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협상이 좀 길어질 수 있다 하고 한미 FTA에 some form of 이렇게 좀 이렇게 손질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식의 그런 시사를 한 걸로 또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좀 수정이 있을 수 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한국 대선 일정 네. 있어서 특히 방위비하고 그다음에 알래스카 이 부분은 대선이 끝난 후에 좀 뭔가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관측통들이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최상목 부총리도 브리핑을 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면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 또 산업 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네. 인도하고는 네. 이른바 세부 이행 세칙이라는 거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벤스 부통령은 이제 굉장한 진전이라고 하니까 이제 통상 전문가들은 그거는 그냥 협의의 어떤 앞으로의 그런 로드맵을 만든 거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우리도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빨리 가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베센트가 한국이 아주 A 플랜을 가져왔다. 상당히 만족을 했거든요. 일단 스타트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입장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나온 얘기는 우리가 좀 주목했던 게 방위비 분담금 이런 얘기도 나올까 했는데 그런 언급은 이번 회의에서는 전혀 없었다. 이런 그래서 이제 로이터도 이제 네. 한국 쪽에서 주인 카드가 있다면은 네. LNG 프로젝트 투자권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조선 부분 이런 거 있고 이제 미국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이 알래스카 가지고서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지만 환율 쪽은 좀 별도로 회의를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 나오네요. 네.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네. 베센트하고 가토 재무상이 지금 가토가 이제 IMF 세계은행 총회 때문에 가 있죠. 만나기로 그렇게 한 걸로 어제 밤늦게 보도가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협상 이제 시작이 됐고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지금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 내용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얘기가 좀 엇갈리거든요. 네, 이 부분 좀 짚어볼까요? 어제만 해도 네. 트럼프가 무슨 관세 대폭 낮출 수 있다 그러고 굉장히 중국에서 유화적으로.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네.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했는데 중국이 그래 조금 더 좀 애를 태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좀 화가 났습니다. 어제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는데 네. 중국이 이제 앞서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확인이 됐습니다. 중국이 보잉기를 사려고 했던 거를 이제 정부에서 하지 마. 그리고 발주도 하지 마. 그다음에 이제 이미 계약한 것까지 돌려보내가지고 보잉기 2대가 지금 미국으로 돌아왔거든요. 네. 트럼프가 화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어제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사기로 해놓고
트럼프는 참 아름답다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아름답게 완성된 항공기를 인수하지 않았다. 이게 그 중국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미국에 해온 일의 작은 사례의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네.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뜨끔했던 펜타닐 또 들먹였습니다. 계속 중국에서 멕시코, 캐나다를 거쳐 들어와서 미국 사람들 몇십만 명이 죽고 있다.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보잉 항공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전날까지도 중국과 좋은 협의를 하고 있다 했고 사실 뭐 보잉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양국 간 만남이 이루어졌고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고 이런 좋은 얘기는 또 계속 하고 있는데 중국 입장은 또 달라서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렇게 트럼프가 얘기를 했는데 중국에서 어제 외교부 상무부 대변인이 공식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거 없다. 뭐 심지어 뭐 합의가 어쩌고 하는데 가짜 뉴스라고 아주 그냥 딱 찍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요. 우리는 싸우면 끝까지 싸운다. 하지만 문은 열려 있다. 그러니까 대화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등 상호, 존중, 호혜 원칙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뭐 같은 얘기를 중국은 좀 비슷하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끝까지 싸운다라는 거는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는 바로는 협상 진행한 바가 없고 더욱이 뭐 합의 도달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외교부 대변인이 내가 아는 바로는 이런 걸 살짝 붙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좀 뭔가 약간의 여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그런 중국에서 반응이 나오고 났는데도 트럼프는 또 그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그 백악관에서 그 노르웨이 총리하고 이제 만나서 이제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기자들이 아니 중국에서 저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아니다 협상하고 있다. 오늘 오전에도 네. 뭐 이제 미국 시간으로요 만났고 그리고 참석자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것도 약간 좀 여지가 있는데 어쩌면 나중에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미국 간에 이런 그 서로 간에 그 눈을 깜빡이는 문제를 놓고 계속 기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누구와 무역 협상을 그러면 하고 있다고 하니까 누구랑 한 거냐라고 그러니까 하니까 이제 이게 접촉을 하는 건데 이제 중국은 뭐 접촉을 하는데 우리는 협상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미국은 접촉하는 거는 만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서로 약간의 여지가 있고 해서 이제 진실 게임인데 작은 분위기는 지금 계속 싸운다는 거는 뭔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좀 약간 긍정적인 기대도 해봄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 반응 분위기도 예. 약간 애매하지만 뭐 어쨌든 불확실성은 좀 잦아든다 쪽으로 아직은 좀 희망을 걸면서 오늘 증시도 그런 쪽으로 좀 반응을 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네. 부부싸움 하면은 아예 말을 안 해버리면 오래 가는데 서로 뭐 하면은 금방 또 화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조금 기대를 해보죠.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보이콧한 이 주요국 화상 정상회담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주도권을 다지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게 콥 30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트럼프는 뭐 1기 때도 파리 기후 협약에 빠졌는데 이제 네. 바이든이 다시 들어갔는데 이걸 2기 집권하자마자 또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번 회담에 뭐 참석을 안 했죠. 오는 11월에 브라질에서 이제 제30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콥 30이 이제 열리는데 네. 그걸 두고 이제 그저께 유엔하고 이제 브라질이 공동으로 이제 화상 정상회담 가졌는데 거기서 시진핑이 우리는 어떻게 변해 뭐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기후 위기 대응 약속 지킨다. 그러면서 우리가 5년 전에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약속 이행했다. 뭐 이런 걸 아주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과 우리는 좀 다르다는 다르다는 걸 걸 이제 그렇죠. 선을 긋는 그런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뭐 네. 그동안에 뭐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배출을 많이 해서 오염을 많이 시킨 나라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 이후에 중국이 우리는 오염은 많이 시켰지만 우리는 책임진다는 그런 모습을 일단은 대외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도 비판을 했다고요? 미국이라고 박지는 않고요. 네. 일부 국가가 일방주의, 보호주의에 열중하면서 국제 규칙 질서에 심각한 충격을 준다. 하지만 역사는 늘 굴곡 속에서 전진해왔다.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에 무슨 뭐 다자주의 고수 이런 걸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회의 같은 경우는 뭐 브라질 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려는 유엔의 공동 주관 이렇게 열리는 그렇죠. 이제 행사인 거죠. 그때가 이제 그런 걸 이제 한 네. 거고 이제 유럽연합 그 집행위원장도 참석했고요. 우리는 이제 한덕수 대행이 화상에 참석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좌우전 빠졌는데 시진핑이 이제 더 이제 그런 국제사회에 자기 모습을 더 드러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빠진
그 어떻게 보면 뭐 기회를 활용했다고도 할까요? 그렇죠. 네. 얘기를 좀 한 내용들 정리해 주셨고요.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보도 내용만으로 보면 미국은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하고 한쪽은 무슨 얘기냐 가짜 뉴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이 조금 더 카드가 많은가 뭐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중국이 트럼프에 쓸 수 있는 무역 카드 5장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요. BBC가 이제 그걸 쭉 정리를 했는데 뭐 대부분 다들 뭐 짐작하고 알고 있는 건데 정리를 했습니다. 네. 제목이 어제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준 5장의 카드 이게 제목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인데 이제 우선 중국은 고통을 좀 오래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첫 번째 카드로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뭐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제 미국하고 달리 선거도 없고 네. 체제 자체가 이제 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여력 같은 것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애국 소비까지 막 일어나는 것도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카드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이제 이런 특히 IT 쪽 같은 데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지금 딥시크 있었죠. 네. 그다음에 비아디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차 테슬라 제치고 중국 시장에서 1위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화웨이 비보 같은 게 스마트폰에서 애플을 중국 시장에서 제쳤죠. 이런 게 이제 두 번째 카드라는 겁니다. 중국이 이제 AI에 뭐 한 1조 달러 정도 투자하기로 한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네. 일기 때하고는 트럼프 일기 때하고의 그런 중국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미래에 대한 투자, 신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일기 때에 비해서 또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다라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데 세 번째 카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세 번째 네. 카드는 이제 그 1대1로 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최근에 그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그 공약을 대폭 강화하죠. 그래서 네. 특히 이제 한 예로다가 중국이 그 미국 대두 엄청나게 수입했는데 최근에 그 비중이 확 떨어졌죠. 네. 그 대신 이제 브라질이 이제 어부지리가 났죠. 그런 거. 브라질도 뭐 이제 글로벌 사우스의 이제 일원이고 해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중국의 그 최대 수출 시장이 그동안에는 쭉 미국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동남아 쪽 이런 게 글로벌 사우스 쪽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것. 중국이 교역하는 나라가 재작년 기준으로 60개국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BBC가 이제 세 번째 카드로 제목하면서 시진핑이 트럼프 일기 때 워낙 되어서 이거 미국에 올인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변화 카드를 손에 쥔 게 먹힌 좀 효과를 보는 것 같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좀 준비를 다변화 쪽으로 그렇죠. 해왔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카드는요? 짐작하시겠지만 네. 중국이 갖고 있는 그 미국 국채 국채. 한 7천억 달러 규모 정도. 근데 이게 물론 카드긴 카드지만 이건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투매를 하면은 중국도 엄청나게 손실을 볼 수밖에 없고 하니까 그래서 전문가 얘기는 중국이 이거를 지렛대로는 쓸 수 있지만 무기는 아니다 이렇게 또 진단을 했습니다. 마지막 카드 5개라고 했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필살기입니다. 네. 짐작하시겠지만 히토류. 그러면서 이제 BBC가 한 예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중국이 안티모니 수출 통제했을 때 바로 가격이 2배로 뛰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뭐 반도체 전기도 있지만 특히 이게 방산에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방산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그런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필살기 마지막 카드가 필살기다. 중국이 이걸 지금 하나씩 살짝 풀고 있죠. 상기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이제 따로따로 좀 분석은 많이 됐던 건데 BBC가 이걸 5장의 카드 해서 좀 정리를 해준 네. 부분들, 중국의 카드로 분석이 되는 부분들 살펴봤고요.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12개 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해서 제소를 했다. 어떤 내용이죠? 그 지난주에 그 뉴욕주가 제소했죠. 그 뉴욕주는 뭐 아시다시피 그 게리 뉴섬 그 주지사가 민주당이죠. 근데 거기 더해서 11개 주가 또 추가 제소를 이제 그때는 이제 집단 제소인데 여기 보니까 네바다, 버먼트도 포함됐습니다. 이건 네. 공화당 주지사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조금 좀 성향이 트럼프 성향은 아닙니다. 네. 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이제 여기 해서 이거 이제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관세를 지금 매기는데 그것 자체가 불법이고 위헌이다. 그다음에 멋대로 아주 위험한 짓을 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방 의회를 무시하고 관세를 결정한 것 자체가 위법이다라고 주장을 그렇죠. 하고 연방 있는 의회만 거예요. 할 수 있는데 트럼프가 그걸 뭐 그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을 악용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네.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이 성명을 내면서 트럼프 관세가 경제적으로 무모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다. 그다음에 여기다 덧붙여서 제정신이 아닌 insane
그런 짓이라고 아주 원색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일본하고의 협상은 어떻게 그래서 진행이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이죠. 이건 뭐 단기간이 아니라 좀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예측은 좀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일본 그 경제 재생 상황인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일본이 좀 놀랐었죠. 네. 그랬는데 그렇게 쇼크를 줬는데도 일본은 조금 버틴기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NHK 보도를 보니까 1차 협상 이제 지난주에 했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했는데 그 자동차 철강 관세 같은 거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다른 나라도 있는데 일본에 특별 대우 할 수 없다. 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쪽이 자동차 철강의 관세를 좀 재검토해달라 요구했는데 미국이 선을 그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얘기죠? 일본 내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물러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2차 협상 지금 보니까 한 다음 주 수요일쯤 아마 이제 아카자와가 다시 가서 이제 만날 모양인데 그때도 거듭 강하게 요구를 할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글쎄 미국이 이걸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이 워싱턴 DC에서 지금 개막을 했습니다.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회의에서 관세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해서요. 지금 협상 진행 중인데 이제 이런 비판을 했다. 이게 네. 또 주목이 되죠. 카토 재무상이 네.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이제 그 배선 타고 만날 예정인데 그거 앞두고 이제 지금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회의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거기서 그 관세를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하면서 기존 시스템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G20 차원에서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맞대결로 이렇게 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회적으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고 진행을 할 거지만 이게 조금 더 공동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그런 건가요? 것도 이제 은근히 비친 걸로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물론 네. 미국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네. 추가로 또 얘기한 부분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다음 주 수요일쯤 이제 현지 시간으로 그 일본하고 미국 간의 2차 관세 협상이 시작이 될 모양인데 네. 방금 나온 니케이 보도를 보니까요. 일본이 아무래도 지금 뭐 미국이 세게 나오니까 뭔가 이제 좀 선물을 하나 더 줄 모양인데 그게 미국산 대두 수입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보도가 또 나왔네요. 네. 쌀 수입도 지금 확대하기로 했는데 7월 초에 선거가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하니까 이제 쌀에서 콩으로 조금 갈아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이거 가지고 만족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러시아 얘기입니다. 종전 협상이 사실 트럼프 취임 전만 해도 뭐 취임만 하면 거의 뭐 바로 될 것처럼 기대감이 좀 있기는 했었는데 그게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죠. 그런 와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또 대대적으로 공격해서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런 소식은 또 전해집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트럼프가 지금 그 막 굉장히 세게 압박했죠. 뭐 서로 안 하면 우리 손 뗄 거야 막 이랬는데 저는 그래도 푸틴은 지금 계속 미운 짓을 합니다. 예상 그 키이우 포함해서 그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 몇 곳에 아주 대대적인 공습을 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고 그런 걸로 그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특히 키이우 그 민간인 아파트 공격에 그 북한이 제공한 탄도미사일이 사용됐다 뭐 이런 또 주장을 합니다. 네. 지금 제렌스키가 남아공 방문하다가 급하게 지금 귀국길에 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게 굉장히 큰 공격 규모였던 것 같은 게 지난해 7월 이후 키이우에 가해진 공격 중에서 가장 좀 치명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뉴욕 타임스가 이제 그걸 상기시키면서 네. 뉴욕 타임스는 이제 트럼프가 좀 미워하죠. 그 부활절 휴전 뭐 얘기하면서 푸틴이 막 그냥 얘기해서 막 당장 뭐 좀 할 것 같던 푸틴이 트럼프의 뒤통수를 친 셈이라고 또 이렇게 또 꼬집었습니다. 교황의 장례식에서 이제 만남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좀 많은 가운데 이런 게 좀 변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만약에 푸틴이 온다면 만날 수 있지만 이제 푸틴 뭐 젤렌스키하고도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뭐 당연히 가만히 안 있죠. 네. 어제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키이우 공습이 불만스럽다, 불필요했고 매우 나쁜 타이밍에 이루어졌다. 아주 솔직합니다.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멈춰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글쎄 푸틴이 그렇게 만만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치고 빠진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는 그거 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마크롱이 지금 인도양 자기네 해외 영토를 방문 중인데 푸틴이 미국의 평화를 원한다고 말은 하면서 계속 이렇게 폭격한다. 평화를 원한다면 거짓말을 멈춰라. 그다음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트위터에 이렇게 썼습니다. 푸틴이 평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 거다. 유럽에서 이제 트럼프한테 그렇게 몰아붙이더니 그것 봐 하는 식의 조금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해저 가스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이게 이제 푸틴이 대대적인 공습 아마 전에 네.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그 정치 매체 폴리티코가 이제 전한 걸 보면은 그 노르트 스트림 2 이게 이제 해저죠. 독일하고 러시아를 잇는 건데 전쟁 나면서 바로 이게 제재가 됐거든요. 그거를 풀어주는 거를 지금 백악관에서 검토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백악관 내에서도 약간의 이견이 있는데 그 트럼프 특사, 트럼프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위트코프 이 사람이 이거를 밀어붙이는 모양입니다. 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요. 설사 미국이 이걸 풀어주려고 해도 그걸 통해서 이제 가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독일이 이걸 이제 사야 되는데 그거는 쉽지 않을 거다. 근데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푸틴한테 뭔가 좀 선물을 좀 더 줘서 빨리 종전을 하게끔 하려는 것 같다는 겁니다. 네.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네. 크지가 않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도가 지금 북부 카슈미르 휴양지 총기 테러 참극을 겪고 있죠. 네, 슬픔이 좀 많은 상황인데 그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했습니다. 스토리 좀 전해주세요. 그 지난 화요일이죠. 네. 그 카슈미르의 휴양지에서 대단했죠. 뭐 한 사상자가 한 50명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 한 26명 이상이 죽은 걸도 있고 전부 이렇게 그 관광객들이고요. 맞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거를 이제 그 우리가 했다는 조직이 이제 파키스탄하고 연계된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파키스탄에서는 우리 아니다. 뭐 애도 성명까지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도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인더스강 그게 이제 파키스탄으로 흘러가거든요. 그거를 막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보면은 1960년에요. 그 세계은행이 이제 중재를 해가지고 이 양쪽 간에 그 수자원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도가 어떤 경우에도 그걸 인위적으로 막지 못하게. 왜냐하면은 인더스 강물이 파키스탄의 그 수자원의 한 80% 공급하거든요. 네. 그걸 막아버리면은 진짜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고 뭐 외교 뭐 보복도 하고 막 하면서 이거 뭐 막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글쎄 이게 실제로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우전 이번 건 때문에 인도가 아주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네. 인도 주재 또 파키스탄 공관 국방 담당자 전원을 외교 기피 인물로 지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네. 그 파키스탄에 있는 인도 대사관 그 직원 규모도 대폭 줄인다고 했고요. 근데 이 물줄기를 끊는 문제는 왜냐하면은 그 두 나라가 전쟁한 적도 있고요. 99년에는 국경 충돌도 했었는데 그때도 물줄기를 끊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카드를 지금 인도가 쥐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요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보죠.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 창립해서 오랫동안 회장을 지냈습니다. 클라우스 슈바프 뭐 주요국 비위를 맞추려고 연례 국가 경쟁력 보고서를 조작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다보스 포럼 창설자 얘기를 최근에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네.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내부에서 고발을 했죠. 그러게요. 아주 공금 횡령했다 뭐 이렇고 심지어는 뭐 보니까 자기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라고 직원들한테 이렇게 압박했다는 그런 내용까지 들어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보니까 그 다보스 포럼이 매년 그 국가 경쟁력 보고서를 내거든요.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논의도 하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데 그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또 이 제보에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네. 본인은 뭐 당연히 거부를 이제 아니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업데이트 같은 거 그런 거를 해준 것뿐이지 이걸 내가 이걸 뭐 조작했다 말도 안 된다. 이건 내 학자적인 양심에 대한 그 모욕이다. 가만 안 있겠다 하는데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자체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좀 더 지켜보지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발끈하는 거죠. 인격 그럼요. 살인이다. 학문적 지위에 대한 모욕이다. 이 사람 이제 네. 경제학자인데 뭐 아시다시피 뭐 성추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있는데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몰아치니까 이제 본인이 지금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도 코인, 뭐 밈코인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자체 밈코인 최대 보유자 200명을 넘게 초청을 해서 비공개 만찬을 갖는다고 홍보를 했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전 민코인은 아시죠? 그러니까 내적인 그런 뭐 비트코인하고는 틀리죠. 네. 어떤 그런 상징적인 건데 이게 이제 이 회사에서 근데 이 회사 지분을 또 그 차남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이 가는 사람 220명을 초대해서 그 워싱턴에 있는 그 트럼프 그 회원제 골프샵이 있는데 거기서 저녁 먹으면서 대통령하고 얘기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야, 이게 네. 어떻게 홍보까지 하느냐 봤더니 실제로 그 웹사이트에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있냐면요. 대통령하고 식사하며 이 밈코인 미래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라. 네. 그러면서 또 거기다가 이 밈코인을 많이 보유한 투자자 순위를 더 실시간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초청되는 상위 투자자 중에서 25명은 저녁 먹기 전에 대통령하고 따로 만나고 백악관 VIP 투어도 해준다. 보너스까지 준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 이 밈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있었다고요? 엄청나죠. 네. 이거 나오고 뭐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비판이 많죠. 이거 말이 되느냐? 실제로 보니까 뭐 그 기억하시겠지만 이 밈코인이 지난 1월에는 한때 한 17,000 우리 돈으로 600원까지 뛰었다가 보니까 가장 최근 시세는 10,000원이 조금 넘는 걸로 돼 있네요. 한 2만 원 조금 안 되는 걸로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 대해서 시장 쪽 얘기가요. 이거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야말로 노골적인 페이 투 플레이 거래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그 트럼프가 백악관 격리에서 그 테슬라 차 이렇게 타고 막 이래 대통령이 아주 노골적인 제품 홍보를 한다 하고 비판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뉴스 알아봤고요. 이번 주에도 다양한 국제뉴스 매일매일 전해주셨네요. 선재규 선임기자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